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책 읽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좋은 책이 있어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라는 책입니다. 제프 켈리라는 분이 지은인데요. 제프 켈리는 20년 동안 태도와 동기부여에 관한 강연을 많이 했고 월요일의 기적, 긍정의 힘을 믿어라 라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제1장 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2장 말을 조심하라. 3장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1980년 법대를 졸업한 나는 변호사가 되어 평생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라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졌다. 졸업한 해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뉴욕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 무렵 의욕이 대단했던 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자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질 거라는 꿈속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1981년 초 법대 동기생 돌로레스와 결혼하면서 성공과 행복이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그랬다. 그런데 몇 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시간에 밀리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변호사 생활은 내 꿈을 일부나마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도 들어 있었다. 뜻하지 않게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나 사람들이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때는 굉장히 기뻤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이 훨씬 더 많았다. 내가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인생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나는 종종 회의감을 느꼈다. 검토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서류, 허점을 팔고 들기 위한 끊없는 두뇌 싸움, 그리고 지루한 기다림에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때로 재판이 10번씩 연기되는 황당한 일도 겪으면서 내 에너지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난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한없이 소심해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얄궂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 일이 더욱 싫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나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꾹꾹 누르며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자니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했다. 혹시 출근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의 직업이 세상의 짐을 몽땅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가? 나는 지구를 넘어 우주의 짐까지 다 짊어진 듯 했다. 그러다 보니 정신과 육체가 모두 피폐해졌고 늘 잔뜩 찌푸린 탓에 겉모습도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항상 지끈지끈 아팠고 속까지 울렁거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검사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음. 어떤 의사는 속이 울렁거릴 때 효과가 있을 거라며
마럭스라는 위장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다. 현대 의료 장비는 내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알아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저 일상에 떠밀려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냈을 뿐 죽어버린 정신은 내 외모까지 바꿔놓았다. 믿기 힘들게도 나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마치 40대 아저씨처럼 보였다. 1985년 초 나는 원치 않는 족쇄에 매여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로 30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불행한 삶이 아닌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뜻밖의 빙고. 그날 나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가 넘었고 아내 돌로레스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나는 울적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나는 뭔가 시간을 때울 만한 것을 찾다가 갑자기 한 광고 방송에 눈길이 꽂혔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채널을 돌려버렸을 테지만 웬일인지 그날 나는 그 광고를 계속 보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마음은행이라는 제품 광고였다. 브래디 번치, 대가족의 생활을 코믹하게 그린 미국 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 플로레스 핸더슨이 그 제품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은행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는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정용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나는 그 프로그램 광고에 귀가 솔깃해졌고 곧바로 신용카드를 꺼내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어찌 보면 충동적인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 일생일대의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틀 뒤 내가 돌로레스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무지 못했다. 뭐라고? 내가 밤늦게 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 그녀에게 충격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TV 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사다니. 드디어 마음은행 프로그램이 집으로 배달되었고 나는 삶의 질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내용에 흠뻑 빠져들었다. 학교에서는 왜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나는 성장하면서 한 번도 마음 자세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내용을 배운 적이 없었다. 마음은행 프로그램을 샅샅이 훑어본 뒤 나는 다른 동기부여 자료를 찾아냈다. 그런 다음 나폴레온 힐, 오거만디노, 노먼 빈센트 필, 그리고 로버트 슬러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그지글러와 얼 나이팅게일의 카세트 테이프도 열심히 들었다. 나는 마치 갈증에 시달리며 며칠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갑자기 오아시스라도 만난 사람 같았다. 그렇다고 며칠 새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아니, 보기 겉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부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나는 활력이 넘쳐흘렀고
전에 꿈조차 꾸지 않던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갔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마음 자세를 바꾼 것밖에 없는데 말이다. 마음의 변화가 외모까지 바꿔놓았는지 사람들은 내 나이를 물었을 때 사실대로 알려주면 그들은 대부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 자세다. 몇 년 후에 변호사 일을 그만두자. 변호사로 일하면서 나는 틈틈이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공부했고 덕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일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온통 마음이 쏠린 나는 언젠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4년 동안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공부한 나는 1989년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교육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 세미나에서 나는 저녁 시간에만 강연을 했고 2시간 강연료로 $30를 받았다. 나는 그 일이 정말 좋았지만 변호사 일을 그만두기에는 수입이 너무 부족했다. 첫 강연을 하던 날 청중 앞에 선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도 나는 있는 힘껏 용기를 내어 내 강연을 이어갔고 청중도 열의를 보였다. 강연장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면서 나는 내 인생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바꿔줄 수 있는 얘기를 들려주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점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강연료는 서서히 올라갔고 1990년이 되자 나는 몇 년 더 지나면 변호사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꿈꾸었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4년 동안 대학에 다니고 또 3년간 로스쿨도 다녔는데 그게 어찌 쉽겠는가. 무엇보다 나는 장장 10년 동안이나 변호사 일을 해왔다. 한 직업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나는 불과 몇 년 만에 $100,000를 벌었고 계속 일하면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었으니 말이다. 동기부여 강사가 되다. 새로운 직업에서 처음엔 비록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지만 나는 그 돈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 돌로레스와 내게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다. 나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라는 로고를 새긴 제품을 팔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초기 단계에는 수입의 격차가 훨씬 더 컸다.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오로지 전진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마치 법조계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열정을 다해 새 일에 몰두했다. 다행히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동기부여와 관련된 글을 쓸 때마다 열정이 솟구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 일은 그야말로 내게 천직이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새로운 일에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4일을 변호사 일에 썼지만 서서히 일주일에 3일, 2일로 줄이다가 마침내 1992년에는 아예
동기부여 연설가와 작가로 나섰다. 내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동기부여 연설가로 나서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속상해하셨다. 그동안 아들이 변호사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누구나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다. 현실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심정으로 변호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내게 보장된 많은 수입과 특권을 내던졌다. 다행히 내 어머니는 내가 선택한 새로운 직업의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나는 새로 선택한 일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직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가? 결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더불어 자세를 바꾼 이후 내 인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한다. 물론 나 역시 새로운 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건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내 인생은 한마디로 Attitude is everything, 살아있는 증거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 설령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심이 없더라도 이 점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책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얘기가 많이 담겨 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춤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성취하고 일생일대의 꿈을 이루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니 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훨씬 더 큰 성공과 함께 성취를 이룰 것이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 이유를 연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세나 성공과 관련해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개의 기사를 탐독했다. 그뿐 아니라 2000시간 이상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고 성공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책에 나오는 성공 비결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체험 덕분에 나는 그 성공 비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라. 내가 이 분야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나 역시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매일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지난 30년 동안 몸소 체험해본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30년 동안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이후 내가 경험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규칙을
직접 실천한 덕분에 얻은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 책은 크게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분야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 장으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 된다. 제1장 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에서는 긍정적인 자세의 힘과 여러분의 운명을 설계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여러분은 분명 성공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제2장 말을 조심하라 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 말이 우리의 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려 할 때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살펴본다. 제3장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에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본다. 설령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결코 성공에 이룰 수 없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꿈을 실현하는 몇 가지 행동을 살펴본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이제부터 긍정적인 생각, 말의 영향력, 행동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가이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자. 이상 프롤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